자, 아까 예번 문제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까 선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아까 준서가 하긴 했는데 똑같네. 와, 네, 맞어요. 이거 노리고 안 되겠다. 어머니가 나왔다. 아무것도 못 풀었다고? 성현이가 해볼까? 근데 나 2번을 풀었어요. 없다 해봐. 예원이가 해볼까? 니네 수학 시간에 단어가 칠판에 붙어있구만. 그건 맞는데 수학은 너만 하냐? 수학은 문제가 많잖아요. 형준이가 해볼까? 근데 형준이 붙어있는 거 단어잖아. 현진이 맞다. 이게 뭐야? 이거 발표는 동원이가 해야 돼. 누가 할까? 장준의 문화인. 주한이 시키라고? 빵 베이키를 추천합니다. 좋아요. 장준의 문화인. 얘기가 오랜만에 하고 어쨌든 하자. 완벽한 기억이 못했어요. 이 진짜는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와서 하잖아. 규민아, 고민 그만하고 나올까? 반장이 했어. 반장이에요? 반장 현서예요. 지금 임명했어, 반장. 유명 나니까. 진과 반장. 오. 떨어진 아니네요? 이거 떨어지면 자, 진과 반장. 오늘부로 진박 탈퇴를 선언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너가 해도 많이 재밌게 나. 왜 이렇게 자신감들이 없어? 아너 고상 있었어. 선생님이 내일 정리해갖고 최근 한 10회차 이전까지 수업 영상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카페에다가 링크 시켜드릴게요. 선생님 이름으로 들어가세요. 좋아요. 인터스키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링크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할까? 백동근이 자는 거냐 지금? 내가 정리가 나가자. 동근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동근이 불러서 원래 동근이가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제 시키면 제대로 하겠니? 표정 봐. 표정 봐. 반장 나가면 자, 이번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가도록 하자. 자, 태양 전지에 아까 다 확인했지. 태양 전지의 효율을 계산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태양 전지를 통해서 자, 각 시간 동안에 만드는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볼게. 우리 전력은 얼마나 되지? 전력은 VI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얼마가 됩니까? VIT가 되버립니다. 최근 앞단원 얘기지. 이거 6단원 맨 뒤에 부분에 나온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들이 가는 분당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 1분 동안의 에너지를 살펴보는데 전압이 얼마야? 1.3. 자, 얘는 아무거나 그냥 평균값 쓸게. 1.4. 4가 되겠네. 1.5주지 자식. 자, 전류는 얼마가 되지? 1 암페어가 되겠지. 곱하기 얘는 1분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1분 동안에 얘가 갖는 이거 초로 바꿔야 되겠다. 자, 1분 동안의 에너지면 60주가 되겠지. 그렇다면 이 에너지는 몇 줄이 됩니까? 84주 됩니까? 84주이라고 합니다. 이게 1분 동안 공급하는 에너지야. 근데
태양 전지의 면적이 안 주어져 있지? 주어져 있어요? 바로 100 제곱센티미터야. 자, 그러면 태양이 받은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 1분 동안 에너지. 얘는 자, 갖고 있는 태양 상수가 8.4줄 퍼 제곱센티미터 미시겠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1분 동안 받는 에너지는 자, 요거 곱하기 면적 100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1분이 되겠지?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840줄이 되버립니까? 그러면 자,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분의 자, 생산한 전기 에너지 비를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0.1이 되버리고요. 자, 두 번째, 텅스텐 전구를 만들 때 유리 안에 아르곤이나 질소 혼합 기체를 넣는 이유는 자, 이 텅스텐들이요 산화가 돼요. 이해해요? 자, 만약에 공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텅스텐도 열을 받아서 산화가 되어 버립니다. 연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따라서 질소와 아르곤은 내부의 텅스턴의 연소를 막고 그냥 광범위하게 텅스턴의 산화를 막아준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오래된 전구는 왜 희미할까? 저항이 왜 커지죠? 오래됐는데 저항이 왜 커져요? 자, 필라멘트가 텅스텐을 이용했지만 굉장히 얇은 철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텅스텐의 일부가 열을 받아서 어떻게 돼? 텅스텐 증기 상태로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텅스텐의 양이 점점 감소하면서 단면적이 줄어들게 되니까 전기 저항이 커지고 흐르는 전류의 값이 감소하겠죠.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 전기 저항이 커지고 전류가 감소해서 어두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전압을 걸어줄 때 전기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하고 밝기가 감소하겠죠. 자, 네 번째, 전구를 오래 켜두면 필라멘트가 끊어져 전구가 나가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구를 켤 때 전구가 잘 나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전기 회로를 스위치를 여닫을 때 유도 전류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그 유도 전류 때문에 실질적으로 높은 전압을 형성합니다. 공급한 전압보다 실제 높은 전압을 형성해서 자, 얘네들이 어때? 높은 열작용에 의해서 잘 끊어질 수가 있어요. 다른 문제 전기 문제 있는데 머리 돌아버린다고 할까 봐 이거는 선생님이 없애버렸어요. 자, 불절에 대한 문제 누가 풀어볼까요? 현수가 해보 시겠습니까? 네, 1번은 최현서 씨가 해주시고요. 최현소, 현소가 나중에 성립 분리학자거든. 최현소 교수님이 해주실 거고요. 자, 2번은 아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수학 박사인 김용준 박사님을 모시고 2번을 살펴보겠고요. 자, 3번은 상당히 쉽죠. 그래서 전성현 박사님을 모시고 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 하셨죠? 자, 신수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럴 때가 버려. 선생님이 놓아서 많이들 모아서 문제 볼게요. 멋있어요. 이게 교수가 딱 교수 스타일로 막 설명하는 거. 이쁜이죠. 파이팅이. 그래서 이렇게 먹였어.
물결파의 속력은 깊은 물에서의 물결파의 속력이 몇 배인가? 물결율도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물결율은 V2분의 V1입니다. 따라서 이게 아까 2분의 루트 6이라고 했으면 2V1 루트 6 V2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얕은 물결에서 물결파의 속력은 깊은 물에서의 물결파 속력이 몇 배였는가 했기 때문에 V2는 루트 6분의 2 V1 따라서 3분의 루트 6 V1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참고로 스넬 법칙을 잘 모르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매질의 경계에서 굴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소리의 속력 또는 빛의 속력 또는 일반적인 파동의 속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경로가 휘게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개를 일단 해드리면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매질 1이 경계면이라고, 여기는 매질 2가 있다라고. 빛의 경우에는 굴절율을 쓰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빛이 아닌 경우에는 굴절율을 잘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때 이쪽으로 지금 입사파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때 여기로 굴절하는 파동이 생긴다라고 해요. 이 각도를 각각 세타1과 세타2라고 하고 이 영역에서의 속력을 V1, 파장을 람다1이라고 하고 이 영역에서는 V2, 파장 람다2가 되는데 자, 일반적인 빛의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람다 곱하기 F라고 쓸 수 있거든요. 이 F는 주기분의 1이잖아. 파장이라는 것은 한 주기 동안 파가 이동한 거리를 한 파장이라고 불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내주는데 굴절이 됐든 반사가 됐든 절대로 안 변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게 바로 누구야? 진동수야. 진동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동수가 있는 것은 파1 때문이야. 파1 때문에 진동수가 항상 파1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한번 파1을 떠난 녀석들은 진동수 변화가 없어요. 자, 이때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가 있답니다. V1분의 V2는 당연히 진동수가 일정하니까 람다 1분의 2분의 1이라고 하죠. 2분의 1이라는 녀석은 람다 2분의 람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이 아이는 얘는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라고 써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 굴절 법칙이라고 하고, 얘는 굴절율이 정의된다면, 굴절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굴절율이냐면 n이라고 쓰는데 얘는 자, 일반적으로 빛에서 정의되지는데 빛의 속도인데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에 대한 매질에서의 속도 B가 된다면서 얘는 V분의 C라고 써야 돼.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돼. 왜? 나중에 상대성 이론까지 같이 배우게 되면 이거 C분의 V인지 V분의 C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V분의 C라고 써주셔야 해. 그래서 얘는 항상 1보다 크다라는 것 명심하세요. 물의 굴절율은 얼마? 3분의 4야. 1.33. 유리의 굴절율은 2분의 3, 1.5 정도가 돼. 다이아몬드가 2.42 정도가 돼. 2.42면 엄청나게 큰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그래서 얘는 N1분의 N2라고 얘기해. 이렇게 쓰면 얘는 스넬 법칙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또 다른 형태로 N1 곱하기 사인 세타 1이라는 것은 N2 곱하기 사인 세타 2다라는 사실 또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쓰임새가 많습니다. 쓰임새가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살펴봐 드려요. 자, 여기 2번 같은 문제는 또 부수적으로 파장의 비를 물어볼 수도 있어. 속도의 비가 파장의 비라는 사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여줄 수 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우리 김영준 교수님을 모시고 자, 수학과 교수님이지만 정기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시겠습니다.
가는 못했습니다. 어? 가는 못했습니다. 한 대까지. 땅이랑 우와. 전화가 없으시죠? 답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매 법칙으로 인해서 V는 II입니다. 그래서 양분의 I로 나눠주면 저항은 I분의 V이기 때문에 이때 저항의 변화를 이 가의 그래프 통해 나타내면은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더해서 그 시범자리에도 이제 직면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2A가 걸리게 되고 전구에서도 2A가 걸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전기 전구에서의 전기 저항은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작아진다고? 작아진다고? 아빠? 작아진다. 터진다. 이거 V하고 V하고 A가 바뀌었는데 V하고 이거 접선이 아니라 접선이 교수가. 그러니까 접선이 없이 V분은 아니다. 접선이랑 복선이 교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A 클릭해. 아니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소수야. 왜? 이거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배운 부분이야. 요거는 톤스텐 필라멘트는요 비용 저항이라고 해요. 비용 저항이라는 것은 무슨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무슨 법칙을 따르지 않는 이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 형태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풀어야 돼. 이건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선생님이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를 풀이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풀이합니다. 자, 여기 V가 있고요. 여기 I가 있어요. 이걸 IV 특성 곡선이다라고 해서 텅스텐을 만드는 제조회사에서는 텅스텐 필라멘트를 납품할 때 이런 특성 곡선을 같이 보내줍니다. 그럼 이걸 잘라서 쓰는 거야, 내가. 이걸 잘라서 쓰는데 그냥 쓰지 않고 여기 회로에 연결해서 썼죠. 이 회로를 살펴보니까 얘는 이렇게 나 있대. 자, 전구 기호는 이건데 보통 이 책처럼 X라는 기호도 공학 쪽에서 많이 써. 이것도 전구야. 또 이거 대신에 이런 것도 많이 써. 이것도 전구야. 쓰기 나름이야. 약속하고 쓰기 나름인데 공식적인 전기 기호는 전구 기호는 이 기호죠. 자, 얘가 지금 전지에 연결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를 내부전이라고 부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얘의 기전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전력이 2라고 하는데 2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5ohm이고요. 얘도 저항이 얼마인지 몰라. 이 텅스텐은 자, 전구의 전류를 흐르게 해서 전압이 어느 정도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그 전압값에 따라서 저항이 변화가 되면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구의 열작용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I만큼이 흐른다라고 했을 때 E는 I 곱하기 25면이 15면지 10 더하기 I 곱하기 라지 얼이 될 때요. 이때 이 라지 얼이라는 I 얼이라는 값이 바로 V라고 해서 저항 양당 간의 전구 양당 간의 반자 전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반자 전압이 이 값이에요.
오케이? 이 값이 되고요. 자, 이 값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E-i 원이라고 표현해서 쓸 수가 있다고. i 스몰이야. i 곱하기 10이야. 10i야. 10i라고 이렇게 쓸 수 있대. 자, 그래서 요 값들을 표시해 주는데, 자, 어떻게 되는지 문제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 줄게. 자, 그림 가는 전구의 전류가 흐를 때 전구에 걸리는 전압 V 그리고 흐르는 전류 I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 그림 나는 이 전구에 15매 저항을 연결하고 20V의 전지 연결했다라고 하는 게 얘가 바로 이가 뭐가 된다는 거지? 20V가 되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여기에 20V 위치를 찾아서 표현해봐. 얘가 20V. 오케이? 20V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전압이 0이라고 한다면 I는 얼마가 되지? 얘가 20V니까 2A가 되겠지. 여기에 2A의 위치를 표시해요. 그럼 얘는 몇 차 함수야? 기울기가 음인 1차 함수지. 그래서 이 IV 특성 곡선상에 이렇게 표시를 해줘. 자, 얘를 IV 특성 곡선이라고 하거든. 이 텅스텐은 말이에요. 이 하얀 특성 곡선도 만족해야 하고 회를 연결했을 때 이 노란 곡선도 만족해야 돼.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교점이 있겠죠. 교점의 V 값과 자 I 값이 바로 이 전구에 나타나는 특성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이스 특성 곡선을 이용한 자 비옴 저항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교점이 어디가 됩니까? 자대로 그림을 그려봐봐. 이래야 자 있지? 자 갖고 그렸어? 그랬더니 만나는 점이 어디야? 그죠? 숫자 읽으면 얼마야? 네. 어느 종인데 숫자 못 읽어? 오볼트야? 자, 5볼트 얘는 얼마? 1.5도 말고 1.6이야? 1.5? 자, 이렇게 얘기했대. 그렇다면 저 관계에서 어른 얼마가 되지? 1.5분의 얼마가 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3분의 10이 돼버립니까? 네. 3분의 15이 된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전구에 흐르는 전류 I와 걸린 전압 V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의 전구 저항은 점점 증가합니다. 1번 답. 자, 2번. 자,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데 이 기울기가 적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 월분의 1이란 말이야. 월분의 1에 해당하는 값으로 점점 감소한다. 자, 나에서 회로도를 이용하여 전기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값의 관계식은 요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요식을 써주시면 되고 3번 전구에 전류가 흐를 때 가를 이용하여 소비하는 전력이 몇 와트인지를 구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뭘 계산했어? 저항값을 계산했죠. 자, 그럼 P는 I 제곱 R이라고 하자. I 제곱이면 얼마가 되니? 얘는 100분의 225가 되지. 곱하기 3분의 10이 돼버리니까 얘는 30분의 225가 돼버립니까? 그럼 얘는 약 얼마가 돼버립니까? 자, 얘는 또 약분되니? 얼마로? 얘는 15가 돼? 2분의 얼마가 되니? 15가 되니까 7.5 와트라는 값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요 관계를 어떻게 연관시키는지 모르면 못 푸는 문제야. 그래서 옛날에는 비용주화 문제로 굉장히 유명해서 과학고 입시 문제로 많이 썼었어 실제로. 이게 과학고 입시 문제로 썼어. 자, 그 다음은 전성현 교수님, 아니 네. 박사님, 접지식 전자를 자동으로 욕한 거지 접지식이. 되나? 아니요. 내가 이게 지금 과학고 가면 지금 안 배우는 거라고. 옛날에 한참 지난 쪽에 대신 쪽에 학원 반환이 많이 볼때 인천과학과 애들이 상담소가 서울 가서 수업을 듣는 거야. 그때가 선생님 기억에는 10기 근처 아이들. 12기 근처 아이들이 많이 봤구나. 12기 근처 아이들이 많이 봤는데 얘네들이 아니다. 이 애들이 많이 봤구나. 와. 근데 가갖고 뭐하고 있는지 알아? 학원 돈 불려주고요. 지금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다 오더라고요. 인천과학과 애들 99% 풀자만 2시간 동안 차 타고 갔으니까 피곤하잖아. 자는 거야. 집에 오면 또 피곤해가지고 또 자고. 설명 해주세요. B는 모르겠어요. 몰라요. A에서 도체2가 붙어 있는 상태로 이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은 이 첫 번째 도체9는 이 위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고 아래 부분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붙어 있는 또 다른 도체9는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둘을 떨어뜨려 놨을 때 이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접지면 중상. 자, 얘는 들어가 보세요. 자, 한번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한번 다시 읽고해 드릴게요. 위에 거는 맞았어요. 자, 도체구 두 개로 붙어 있는 상태의 A와 도체구가 지면과 접지된 상태 B가 있을 때 두 상태 A, B 모두 자 플러스로 자 A, B 모두가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한 다시 멀리했을 때 멀리 떼어냄과 동시에 A의 두 도체구를 분리시키고 B 상태에서는 접지시킨 전선을 없애버립니다. 그 위에 각 도체의 대전 상태를 서술해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자 밑에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에 얘는 일단 마이너스들이 오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플러스들이 올 거야. 그럼 접지된 상태에서 전자들이 올라옵니다. 오케이? 왜? 플러스를 채워서 중성화시키고 전체가 그렇다면 뭐가 돼? 알짜 하나가 이쪽은 마이너스가 남아있는 상태에 나머지 분이 중성화되거든. 이 상태에서 접지를 없애보면 알짜 전화가 뭐가 와? 마이너스들이 오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대전되는데 자,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하세요. 화장실 갈 거 아니야. 빨리 가. 어? 그럼 넌 진짜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빨리 가.
갔다 와 화장실. 화장실 갈 거 아니야? 맞지? 가요. 넌 내가 자유이용권을 줄게. 아니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화장실 자유이용권. 위험? 아니 아니야. 그래가지고 졸린 게 아니고 화장실 갈 때 됐어. 아이유 자, 요거 아니더라도 우리 검정기 있죠. 예. 검정기를 이용한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검정기, 뭐 손가락 대고 이런 거 손가락 대자는 건 다 뭐야? 접시신다는 뜻이야. 그래서 검정기 활용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번은 누가 해볼까요? 민우가 시작해 있는데 민우가 분명을 한번 해볼까? 네? 시작한 분명을 한번 해볼까? 오늘은 또 오기들이 오는구나. 선생님, 저도 화장실 갔다 오고 네, 다녀오세요. 시위에 화장실 안 하네. 강준이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치? 이게 아니던데 살이 좀 안 죽일 거야? 옛날에는 그 서울과학부도 과학부라서 만약에 인천 지역에 살면 서울과학부 보냈어요. 네. 근데 가끔가다 가는 애들이 있었어. 주소지 넘겨서. 이거는 서울 주소진데 중학교가 인천이면 전화 가야지 바보야. 정말 왜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늘 왜 인천에서 보고요? 뭐? 인천에서 말이라고? 인천에 중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한 학기 때 그게 전학 가야 되는 시점이 있어. 최소 언제나 가야 돼. 5개월 자, 1번 소비가 해볼까? 아니요. 제 지어서 풀었어요. 준수가 해볼까? 중간에 그게 없나 너 어떻게 나와? 나 B 중간 B예요. BP예요? 야 너는 오늘 비 온다고 그랬었는데 안 오네. 자, 이거는 선택적으로 해볼까? 자, 1번에 A라고 생각하는 사람. A. B라고 생각하는 사람. C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1번 만든 사람. 만든 사람 동시에. 스스로 안 들었어. 다 같다고 해? 그럼? 다 같은 거야? 이거 말하지도 몰라요. 순서가 이렇게 변했어요. 당신 편에서도 얘 충격받아서 그래. 면접관 선생님이 한 학교 오면 20등은 하겠다 이 얘기해. 또 정관장과 수사가 대단한 부사였는데 그치? 자, 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시간이 없고
자, 한 물체가 일체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물체의 밀도는 로라고 하고 물의 밀도는 로 W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죠? mg가 되는데 이 값이 로 vg가 되겠죠. 밀도 곱하기 부피가 물체의 질량이 되니까. 자, 반면에 얘는 윗방향으로 부력을 받게 돼요. 이 부력은 자, 물의 밀도 곱하기 잠김 부피 곱하기 중력가속도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뜰한 힘을 한번 살펴보면요. 얘는 로 VG 마이너스 로 WVG가 로 VA가 돼버리겠죠. MA가 되니까. 자, 그러면 VVV 가지고 가속도 A는 로분의 로 마이너스 로 WG가 되네. 같은 물질이라면 밀도가 모두 다 어때? 같죠? 그리고 물의 밀도는 일정하니까 세 물체는 같은 재질이고 표면적이나 부피가 다르지만 표면적과 부피가 가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물체는 모두 다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 안 든 사람들이 맞았다고 해요. 근데 진짜 어이생이 없다. 뭐 하는지도 모르고 못 들었는데. 맞았다. 아,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거 있구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자, 두 번째 이건 럼블 스트립이라고 하죠. 소리 나는 도로 럼블 스트립이라는 장치. 이런 문제 예술영재부에서 내기 쉬운데 광예술영재부 영재학교는 졸업할 때 1인 1학기 마스터로 졸업해야 되지. 옛날에도 같이 있는데 어떤 애들 서울 애들이 판소리 하는 애들 있어요. 근데 과학예술 그래갖고 판소리 하는 애들은 매주 학교 밖으로 나와. 2주에 한 번 나올 수 있는데 매주 나와갖고 판소리 강습하러 간다고 나와서 혼나니까. 그런데 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예술을 그런 거 해요? 예술을 왜 붙였겠냐? 너 혹시 침대 과학이라고 해도 침대만 든다고 생각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짜로 예술만 딱 보는 그게 있어요. 이걸 왜 맞히냐고. 그럼 예고지. 아 예고가 좀 빡세. 뭐야? 근데 인과형 안 가게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졸업할 때까지 독서 100편 이상이야. 예? 되게 웃겼어. 일기 때 50편이었거든. 근데 2기 들어가고 나서 갑자기 교장선생님이 50권이 뭡니까? 100권은 읽어야지. 그래갖고 100권이 됐는데 그때 3기 들어갈 때구나. 3학년 애들이 50권을 목표로 2학년 때까지 생활했거든. 근데 3학년 때 갑자기 50권을 더 읽어야 되는 거야. 대신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좀 고려해갖고 수행을 독서하는 걸 수행으로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다행이 아니고 3기에도 가르칠 때 보니까 일주일 동안 수행을 해야 되는데 5개 과목인가가 수행이 떨어진 거야. 근데 다 독서야. 책 읽기 수업. 수민이 애들이 죽으려고 해. 근데 학생 때 니네 그 독서로 쓰는 방법이 있던데 다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어갖고 경하게 다 읽는 걸 끝내는 거. 줄거리에 구글 어디 사이트 보면은 그거로 같은 책인데 종류별로 쫙 여러 가지 나온대. AI한테 써가지고. 자, 노래라고?
B범죄 한번 볼게요. 자, 노래하는 고속도로는 가로가 홈파기, 구름이라고 하는 A 홈파기를 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가 노면과의 마찰할 때 발생하는 진동음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원리이다. 다음은 땡땡땡땡년 어느 신문기사의 일부분을 요약한 글이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이나 졸음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표지판을 설치하려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런데 표지판뿐만이 아니라 노랫소리가 나면서 졸음운전이나 과속을 예방하는 곳도 있고, 자, 이런 곳에서 촬영한 다양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방송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지나가는 자동차의 노랫소리를 들려주어 주의운전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자, 서울 근방의 한 도로는 이거 제2경의고속도로가에 있어. 제3위가 제2가. 자, 그래서 이 근방의 도로를 달리다, 자, 서울 근방의 한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동요 비행기 노래가 나오는 구간이 있다. 과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파놓은 홈을 지나면 바퀴와 지면 사이에 소리가 나오게 된다. 자, A, B, C 구간의 길이는 각각 L, L, E, L이 되고 홈의 개수는 100개, 200개, 300개라고 합니다. 각 구간에서 홈의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자동차가 같은 종목의 AB 구간, ABC 구간을 지날 때 돌에서 나는 진동수의 비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A라는 구간에서는 100m에 몇 개의 L 속에 몇 개의 100개의 홈을 파놨어요. 이렇게. 자, 같은 속력으로 간다면 얘의 속력이 V로 가야 돼. 자, 100개의 홈을 지난다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T라는 시간 동안 T라는 시간 동안 100개의 마찰음을 듣는 거야. 100번의 마찰음. 진동수가 몇 번이야? 100번이 된다고. 자, 진동수를 그냥 얘를 100번이라고 놓자. 자, 두 번째에는 L 속에 얼마? 200개를 파놨어. 같은 속력으로 간다면 얘는 어때? T라는 시간 동안에 200번 진동하는 거지. 그럼 얘는 200Hz가 되고. 자, 한편 L이라는 거리에 얼마? 300개를 파놨거든. 이해될 거지. 여기를 지나는데 시간이 얼마? 2T가 걸렸어. 그럼 T 하나를 지나는데 얘는 얼마? 150번의 진동을 하겠지. 150개가 있어. 따라서 이때 진동수는 얼마나 되니? 150Hz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대 2대 1.5가 되니까 얘는 2대 4대 3이라는 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자, 홈의 동 깊이를 이용해서 마찰을 더 크게 해서 마찰음을 더 크게 해서 자, 소리를 크게 내줄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홈을 많이 파면, 깊게 파면 타이어가 손상되죠. 타이어 마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럼블스틱 이거 되게 신기하게 하는데 외국도 이걸 설치해서 다 메꿔버렸대. 자동차가 타이어가 금세 마모되고. 두 번째 소음이 큰 거야. 주변에 소음이 크고. 세 번째 도로 홈이 매끈하지 않고 어때? 파이다 보니까 조각들이 날아가서 자동차나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그래서 여러 면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 메꿔버렸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메꿔대. 우리나라는 잘 적용되고 있죠. 시험 내는 거. 자, 세 번째. 아래 주어진 학교종이 땡땡땡 노래를 들리게 하기 위하여 도로를 만들려고 한다. 자, 음정이야. 음천이 아니고 음정. 자, 음정이라는 건 뭐지? 쉽게 표현해서 소리의 높낮이가 되겠지. 진동수가 될 거야. 자, 진동수는 어떻게? 같은 속력으로 달린다고 한다면 홈의 개수를 조절해서 진동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박자는 어떻게?
일정한 속도로 달린다라고 하면 반응 또는 오능 등을 표현할 때 어떻게 같은 길이 속에 콤수를 몇 개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자 쉬어가는 부분은 어때? 콤을 안 파면 되겠지. 쉼표가 있는 부분은 콤을 안 파면 되겠고 자 그리고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콤의 깊이를 조절해주고 자 음의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리 나는 구간을 길게 해주면 되겠지. 콤의 개수가 일정한 구간을 길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매우 맑은 날 쟤들 빠지려면 예를 들어 어차피 빠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3번까지 보고 끝내자. 매우 맑은 날 눈 위에 에스키모가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있다고 하자. 그림자가 만든 색은 어떤 색일지 설명해보자. 흰색일까? 옅은 회색, 검은 회색, 옅은 회색, 흰색. 흰색일까? 회색. 그림자 문제 되게 많이 주지. 아 잠깐만. 흰색. 빨간 빛에서 막 반사가 이렇게 낭만 사고 없으면 검정색 아닌가요? 거의 상상해 봐. 엄청나게 넓은 서론에 있어. 거울대처럼 그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가 서론에 있어. 상상으로 그림자가 아주 진한 그림자 쓰면 안될 거야. 옅은 진한 그림자. 그림자를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림자 부분에서 반사되는 빛을 보는 거지. 네. 우리 지난번에 그거 했잖아. 막대에 세워놓고 거울 갖다 놓으면 그림자가 안 보이고 막대가 보일 거라고 얘기했었거든.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자는 어떻게 보이게 돼? 어두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햇볕에서 직접 오는 빛 때문에 보이는 빛은 없을 거예요. 걔가 그림자를 갖게 될 거예요. 그 영역에 다른 위치에서 빛이 날라와서 난반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 자, 맑은 날이니까 하늘이 무슨 색이야? 파란색. 파란색이야. 파란색인 이유는 햇볕이 오다가 공기 분자의 산란에 의해서 지표로 도달하는 빛이 파란색 빛이 주로 도달하게 돼. 편광이 된 거야 일종의.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게 되는데 그 파랗게 오는 빛이 눈에서 난반사를 일으켜서 우리 눈에 들어올 때 그림자가 파랗게 보이게 될 거야. 진짜요? 네네. 우와. 프로스로만 빛으로 보일 거예요. 멋있겠다. 자, 이 내용까지 지금 그림자가 파란 거.